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이에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인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텔이 일단은 선전포고를 했어요. 삼성과 TSMC한테.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지금 인텔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 중이다. 좀 당황스럽죠. 주가가 더 올라가야 하는데 왜 그런지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의 주가는 이게 그림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발표 직후에 시장에서 얻었던 그 회의적 시각이 이제 반영된 흐름일 수 있다는 그런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주목되는 거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반도체 자립 추진 등 지정학적 요소가 그 인텔의 구체적인 이점으로 작용할지에도 현재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인텔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25일에 전일 대비 한 0.03% 하락해가지고 62.02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 하루 전에도 한 2.27% 떨어졌는데 그 반등에는 실패했어요. 23일 오후에 사업계획 발표 후에 이튿날 개장 직후 급등했지만은 장중에 그 반락한 후 계속 약세입니다. 그 24일에는 인텔이 포함된 그 나스닥 지수도 한 2% 떨어졌잖아요.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25일에 나스닥이 0.12 올랐음에도 인텔 주가는 약보합에 이제 그친 겁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런 그 주가 움직임에 인텔의 발표 후에 시장에서 제기된 의구심이 그 드러난 것일 수 있어서 이목에 좀 굉장히 좀 쏠리고 있어요. 인텔은 23일 날 그 200억 달러인데 그냥 2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미 애리조나주에 이제 반도체 제조 공장 2곳을 짓고요. 2016년도에 진출해서 2년 만에 그 접었던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선언을 하고 이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 그 이후의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그 대규모 투자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옥죄할 수 있는 데다가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인텔의 경쟁사라는 점이 이제 회의론적인 그런 핵심입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그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하면서 부정적 시각을 유지한 것도 이런 이유예요. 골드만삭스는 그 인텔이 공장을 세우는데 200억 달러 쓰면은 기존 투자에 이번 신규 투자까지 더해져서 현금 흐름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 인텔이 그 파운드리 사업 진출이 경쟁 기업들과의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어요. AMD나 뭐 퀄컴 등 그 반도체를 그 설계만 하는 그 팹리스들이 인텔이 그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 때 고객이 되지만은 기존 프로세서 사업에서는 경쟁사거든요. 그럼 인텔은 그 파운드리 사업을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그 자회사가 인텔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업을 구축한다고 해도 우리는 인텔과 경쟁하는 대형 팹리스들의 다수가 그 자회사와 일하기가 망설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역시도 이런 말을 하네요. 보면 비용이 많고 들고 시간이 소요된다. 그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로 유지했다. 12개월 후 주가는 현재보다 14% 낮은 5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주가를 더 떨어뜨려 버렸네요.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또 인텔의 투자 결정이 옳은 일이나 불가피하게 향후 2-3년간의 순이익과 현금 누름을 짓누를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올해 현금 흐름 추정치를 한 100억 달러로 내봤는데 이는 시장 컨센서스가 한 173억 달러 됩니다. 그걸 크게 밑돌죠. 그래서 잠재적 파운드리 고객이 현재의 경쟁사라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CT에서는 그 인텔이 새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텔에겐 이 사업을 경영하고 사업 관행들을 바꿀 파운드리 베테랑들이 여러 명 필요하지만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투자 의견으로는 중립, 목표 주가는 65달러입니다. 이 중립 자체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매수가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정학정에서는 뭐 균형감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 낙관적인 시각도 있죠. 낙관적인 시간. 그 미국 내 생산이 그 지정학적으로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 그 투자은행 베어드에서는 인텔 투자 의견을 투자 비중 상회라고 뒀네요. 베어드는 최근 반도체 생산 능력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이고 지정학적 상황이 TSMC에 대한 완전한 베팅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지적을 해서
목표 주가는 85달러.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은행 니덤도 매수 의견을 내가지고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74달러로 조정을 하네요. 그 전 세계에 선도적이고 경쟁력 있는 파운드리 생산 시설이 현재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텔 자회사는 공급 제약 문제 및 미국, 유럽에서의 생산을 통해서 지정학적으로 더 균형 잡힌 제조에 대한 필요를 다룬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결론은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가능성이 팽팽한 탓에 중립에 가까운 의견도 있습니다. 그 웰스파고 알죠? 거기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인텔이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세대 실리콘의 핵심 수혜자로서 자사를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목표 주가는 60달러에서 70달러로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인텔의 그 신임 최고 경영자가 미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과감한 추진에 나선 건 긍정적인데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를 두고요. 목표 주가는 62달러로 냈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상회하는 사람도 있고 하회하는 사람도 있고 중립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보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한번 인텔과 삼전과 TSMC의 그 역학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우리 투자자로서 차후에 살펴보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 내용들을 한번 기회 되면은 속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 영상 마치겠습니다.